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0년 4월 15일 있었던 21대 총선 3주년을 맞아서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오는 4월 15일, 그러니까 4.15 총선 3주년이 되는 4월 15일에 국회에서 시사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4.15 다큐멘터리 영화가 완성됐다. 수정을 거쳐 4월 1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시사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1시간 영화를 보고 1시간 토론회를 하고 점심을 먹은 뒤에 보신각에서 집회와 행진을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4월 15일 지난 4.15 총선으로부터 정확하게 3주년이 되는 올해 4월 15일에 지금 오전부터 오후에 걸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는 것입니다. 시간대별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우선 4월 15일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4.15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장소는 상황에 따라서 마지막에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 시사회에는 약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시까지 영화를 본 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가량 이 다큐멘터리 영화에 관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어서 12시부터 점심 식사를 한 뒤에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3시간 동안은 서울 보신각 종각에서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규탄 집회가 열리고 행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가슴이 뛴다면서 영화는 또 앞으로도 더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 외에 애니메이션 영화, 즉 만화 영화도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연극도 기획하고 있고 책도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부정선거는 문화현상으로 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큐멘터리 영화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또 한 번 영화가 나오고 애니메이션 영화도 나오고 연극도 기획하고 있고 관련돼서 책도 출판할 예정이란 것입니다. 4.15 총선을 비롯해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된 책은 공병호 박사가 최근 도둑놈돌이라는 제목으로 일련의 책들을 지금 출간하고 있습니다만은 민경욱 전 의원 측에서도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돼서는 아마 책을 출판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경욱 전 의원은 이런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힘든 시절도 겪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그동안 이 강남역 집회와 관련해서 최근에 다시 이 감염병 위반 또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모두 7건에 걸쳐서 자신에 대한 기소, 물론 구속 기소는 아닙니다만은 불구속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7건이 기소됐지만 100건에서 치면 아직 93건은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은 앞으로도 굴하지 않고 필요한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경욱 전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자신의 지역구였던 인천 연수을에서 다시 출마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느 정도 내년 총선을 의식한 행보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구 관련 여러 행사에 참석한다든지 또는 지역 구민들을 적극적으로 만나는 그런 모습들도 비춰주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민경욱 전 의원이 권토중노해서 다시 국회의원으로 복귀해서 원외에서 하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원내에서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 소위 대장동 50억 클럽 논란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검찰이 3명에 대해서 특히 압축해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박영수 전 특검, 또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이 세 명에 대해서 특히 강도 높은 수사를 최근 들어서 벌이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과 박영수 특검의 특검보였던 양재식 변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박영수 전 특검, 소위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으로 온갖 정의로운 척했던 이 박영수의 어두운 면들이 낱낱이 사법적 단죄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3월 30일 박영수 전 특검의 자택과 사무실, 또 박영수가 특검 시절 4명의 특검보 중 1명이었고 특히 박영수의 측근으로 꼽히는 양재식 변호사의 집과 사무실, 또 박영수가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했던 우리은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박영수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50억씩 주기로 했다는 정치인이나 법조인 등을 가리키는 이른바 50억 클럽 멤버로 지목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50억 클럽 의혹은 2021년 9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이었죠. 검찰의 대장동 수사 착수 직후부터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작년 7월 재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제대로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박영수, 권순일, 김수남 이런 자들의 여러 가지 의혹이 구체적으로 불거졌습니다마는 검찰은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의 칼날이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박영수 특검과 서울 회원동 우리은행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는데 이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영수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월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최소한 200억 원을 받기로 약정받았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200억 약정이 이루어진 2014년 11월은 소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영수가 평소 친분이 깊던 박지원의 추천으로 특검이 된 게 2016년 말 정도였으니까 그로부터 이미 2년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자가 그 이후 특검이 돼서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마치 정의의 화신인 양 행세하면서 단돈 1원 받은 적이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죄 뭐 이런 식의 엄청난 범죄를 적용했던 최정상의 특검에 있었던 자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또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사업을 준비할 때 박영수 전 특검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대출을 청탁해주는 대가를 받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박영수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이 당시 김만배와 남욱, 정영학 같은 소위 대장동 멤버들은 박영수 전 특검과 같은 법무법인인 강남이라는 법무법인에 소속해 있던 양재식 변호사와 대장동 사업을 논의하면서 최소한 200억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양재식 변호사가 박영수 전 특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양재식이란 사람은 박영수가 특검일 당시 특검보를 지냈죠. 그리고 그전에도 검사로 있으면서 역시 검사 출신인 박영수의 아주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양재식은 1965년생이고 고향은 전라북도 김제입니다. 전주 해성고등학교와 서울대를 나와서 사시 합격한 뒤 검사를 거쳐서 현재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에 따라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부지 내 땅 3곳에 상가 건물 약 400평 한 채, 또 단독주택 2채를 지어 박영수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에게 주기로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정영학 씨가 양재식 변호사에게 상가와 주택이 들어설 자리가 이곳입니다라고 하면서 보여준 건축 계획서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부동산 가치를 최소한 200억 원으로 보고 이를 박영수 전 특검 등이 실제로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재식 변호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 소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의 특검보로 당시 특검이었던 박영수를 보좌했습니다. 또 대장동 일당의 사업 추진 초기에 양재식 변호사의 후배가 화천대유의 전신인 서판교 자산관리 대표가 되기도 했고,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양재식 변호사 영입이 신의 한 수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양재식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과 함께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영수의 딸도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잔여분을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아서 8억 원대의 차익을 얻었고, 또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박영수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 이러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일 김만배 씨를 대장동 범죄 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한 뒤 이 돈들이 50억 클럽의 로비 명목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추적을 해왔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언급되어 있는 소위 50억 클럽에는 박영수 전 특검 외에도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성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박영수 전 특검과 함께 검찰의 최근 집중수사 대상 중에 한 명인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을 주도하고 퇴직 후에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가서 재판 거래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 2020년 4.15 총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지금 선거와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에 휩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50억 클럽 이 부분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해서 반드시 엄정하게 사법적 단죄를 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